안녕하세요. 하이제입니다. 지원자들은 본의 아니게 배려심 관련한 불안함을 주는 답변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성 질문이 합격의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는 못하지만 직무와 안 맞는다고 느껴지는 경우에는 탈락에 결정적이고 또 즉각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원자들은 면접을 위해 답변의 내용을 꼼꼼히 준비하지만 사실 면접관의 기억에는 지원자들의 답변의 내용보다는 전반적인 태도가 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와 다르게 오해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도록 여러 질문을 통해 함께 이해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실지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면접의 방향성에 대한 이해 여부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면접은 하나의 답변을 만드는 것보다 전반적인 방향성을 이해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 질문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면접장에서 면접관님께서 시계를 보시면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한 분만 내가 오늘 이야기를 안 하면 미련이 남을 것 같다 하시는 분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질문은 기회이기 때문에 손을 드시고 최선을 다해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손을 드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와, 동시에 급하게 이렇게 손을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옆을 보면서 손을 드시다가 다른 지원자가 손을 들면 양보를 하십니다. 양보를 한 지원자는 태도로 호감을 상승시키고 양보를 받은 사람은 답변 내용으로 호감을 올려야 할 텐데요. 사실 말의 내용으로 탈이 합의되는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말의 내용보다 태도가 기억에 남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태도에 답변 내용만큼이나 집중하셔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관들에게 질문을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에 관심이 많으신 만큼 회사에 궁금한 점이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면접관에게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잠시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장 자주 들었던 답변은 면접관님께서는 어떤 지원자에게 호감을 느끼시나요?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남들이 많이 하는 너무 식상한 답변은 버리셔야 합니다. 이런 답변도 있었습니다. 회사의 신규 취향지나 유니폼이 바뀌는 것이 맞는지 등등 이런 류의 질문도 있었는데요. 현직자인 실무 면접관님은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배려심이 없어 보이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면접장에서 옆 면접관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저는 질문을 받게 되는 상황인데요. 제가 잘 모르는 질문을 받으면 당황스럽겠죠. 면접관님께서 수월하고 스스로 멋져 보이게 답변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의 질문을 하시는 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대학을 홍보하는 학생의 활동을 하면서 교수님이나 총장님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고등학생에게 질문을 받았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현 대학의 학과는 총 몇 개이며 향후 어떤 학부가 어떻게 변경할 예정인가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난처하시겠죠? 같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를 고려하는 질문을 한다면 배려심이 느껴질 텐데요. 제가 합격이라는 기회를 얻게 된다면 훈련원 교육과 비행의 빠른 적응을 위해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언을 바탕으로 입사까지의 시간을 귀하고 값지게 보내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에는 면접관님께서 어깨 펴고 멋지게 답변하실 수 있겠죠. 지원자의 배려심을 이해하는 세 번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면접관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MBTI를 통해서 승무원으로서의 여러분들의 장점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임원분들은 MBTI를 빨리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쉬워 보이는 표현도 저는 ENFJ입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저는 외향적인 성향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할 때 에너지를 받고 미리 계획을 해야 마음이 편안한 ENFJ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상대를 위한 배려심일 수 있습니다.
기내에서도 승무원들은 당연하게 사용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승객분들은 언어도, 연령도, 이해도도 다양하십니다. 제가 아일에 있을 때는 가능하지만 제가 갤리에 있을 때는 팩스콜을 이용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런 표현들이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습니다. 면접장에서의 모습이 기내에서의 모습까지 연상이 되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배려심이 느껴지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자기소개서나 답변에서 경청하고 배려한다고 말씀하시지만 면접관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고 성급히 답변을 한다거나 아니면 말의 내용에서 본의 아니게 배려심이 엿보이지 않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답변과 태도가 일치하도록 그리고 의도하지 않았던 태도가 전달되지 않도록 방향성을 잘 이해하시고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면접은 방법보다 방향성이 먼저입니다. 면접관은 새로움에는 에너지를 쓰지만 익숙하면 치부해 버립니다. 듣던 답변은 선입견과 식상함이 오해를 만들 수 있고요. 새로운 답변은 에너지를 기반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방향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남들이 했던 말만 하게 됩니다. 그냥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방법을 익히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방향성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나만의 새로운 답변에는 주장이 인정이 되는 스토리의 힘을 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독자님들의 북극성을 위해서 면접의 순방향에 도움을 드리는 영상으로 또 오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